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연이고요. 선수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오지고요. 저도 선수 트레이너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수 트레이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전공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토론 또는 제안을 서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부족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남기면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같이 했죠. 그쵸? 근데 그 사실 베이스는 저희가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거 떨김에 그냥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끼리 수다 말고 다 같이 수다를 떨어보자.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 또 있을 텐데,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다른 분들의 이제 경험을 듣고 기회가 그쵸. 된다면 저희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할 거잖아요. 전공 얘기도 할 거지만 뭐 어떻게 사는지 유학 준비를 했으니까 둘 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살고 있죠. 이제 또 유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또 변화하는 시기도 있기도 했고 그냥 그런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저희의 이제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기도 해서 맞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과연? 잘 고치겠지. 아니야, 다시 가. 뭘 다시 가? 다시 가. 커트. 다시 가. 오케이. 그럼 저희 오늘 AT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완전 첫 번째 주제인데 AT란 무엇인지를 좀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저희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를 알아도 저희의 직업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포괄적이고 쉬운 설명이 그냥 좀 딱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네임드가 아니잖아요. 저희 직업이 그치. 유명한 직업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너 축구 좋아하지? 축구에서 누가 쓰러지면 뛰어나가는 애 있지? 그거 나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게 가장 이제 흔하게 빌릴 수 있는. 흔히 사람들이 맞아요. 인지를 할 수 있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의 그 정형외과적인 재활이나 부상을 주로 다루고 그 사람들의 재활을 돕거나 운동을 짜주거나 그 단지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경기 중에 실제로 참석을 해서 아주 이머전시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 치료 그리고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하는.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정형적인 부상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영양, 멘탈, 그리고 예방, 그 모든 것, 행정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약간 맞아요. 화면이 다양해서. 맞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약간 미국의 AT랑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한데 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미국 AT는 메인 듀티가 이제 근골격과 아니면 스포츠와 연관된 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정신건강 아니면은 교육, 음식 영양 그리고 뭐 뇌진탕 관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가치나 아니면 이제 삶의 목적에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미국에서는 애틀레이트 트레이너를 이제 멀티 스킬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다재다능한 맞아요.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맞죠. 저희 그래서 맨날 스위스 아미나이프라고 그 뭔지 아시죠? 칼 여러 개 있는 거. 그래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어디든지 사용 가능한 다재다능한 그런 프로페션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면 저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거냐. 왜냐면 사실 119도 있고 응급 상황에 우리나라처럼 또 특히 이렇게 의료
보건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필요성을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119를 부를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맞아요. 이득이고.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의료 체계가 한국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앰뷸런스를 부르면 이제 그 부르는 것 자체가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그렇게 사지 않던데 10만 원 정도 들던데. 어 그러니까 나는 안 불러도 되는데 10만 원 그쵸 버릴 그쵸. 거면 그거를 먼저 이제 보고 판단할 수 판단해주는 있는 사람이 사람이 저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틀레틱 트레이너가 미국에서 많이 이제 고용을 하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학교. 왜냐면 미국은 정말 이제 스포츠 팀이 워낙 학교 내에 많고 그 경기 룰에 한 명의 AT는 참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룰이 그쵸. 아예 정해져 있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실제로 연구 자료도 있어요. 어. 애틀레틱 트레이너를 고용했을 경우에 한 인스티튜션, 한 기관에서 얼마나 메디컬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아 그건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가 부상 예방에 관한 것도 하잖아요. 그 예방이 막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이거 예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없애고 그리고 뭐 그 날씨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계산해서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쵸.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PT랑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전한 환경. PT는 이제 물리치료는 부상을 다루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는 조금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하는 일이. 그럼 PTAT에서 또 더 딥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스포츠 세팅으로 맞춰서 얘기한 거지 또 세팅해서 얘기할 거지만 이게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인만 그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한 직업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파퓰레이션이라면 AT의 활용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희가 확실히 인정받고 자격이 있잖아요. 미국은 MPI 넘버라고 메디컬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의료 종사자만이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번호가 있는데 애틀레틱 트레이너도 그거를 받아서 그쵸. 쓰고 있어요. 그 맞아. 말은 즉슨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의료 종사자라는 그쵸. 의미이죠. 미국에서는. 맞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뭐 대충 감은 올지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과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 하이스쿨에 계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뭐 시간을 보내셨는지? 하루 일과는 하이스쿨은 대체로 애들은 이제 오전부터 오전 뭐 8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 수업을 들어요. 네. 근데 애틀레틱 트레이너는 보통 이제 오후에 학교 수업 이후에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저희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쵸. 학교마다 또 시간이 다르죠. 학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립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출근 시간이 그쵸. 오후 한 2시 반이었어요. 맞지. 2시 저희도 반이었는데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저희 애틀레틱 트레이닝 룸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대체로 3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가서 팀마다 이제 물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팀도 한두 개가 아니라 시즌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3, 4개, 5개는 돼요. 연습 준비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습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이 없는 날은 네. 이제 각 스포츠가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음료나 아니면 이제 물을 세팅을 그쵸. 하이드레이션 중요하죠. 하는 일이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3시 반부터 애들이 오면 트레이닝 룸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하루 전날에 인저리가 있었던 애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케어를 받아왔던 애들이 AT 룸에 들어와서 연습을 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는군요. 치료를 받거나 이제 치료를 모니터링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연습 시작 시간이 4시 1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케어를 하는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하이스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케어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쵸. 3시 반부터 4시까지. 그래서 연습 시작하죠. 그래서 연습을 시작하고 연습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스포츠가 있으면 이제 골프 카트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그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연습 시간이 4시 15분부터 6시 연습하는 시간 동안은 그러면은 뭘 하시죠? 모니터링을 하죠. 애들이 다치는 애들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발목이 삐었다거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그때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수를 케어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시즌, 봄 시즌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6시까지 하면 포스트 이제 프랙티스 이후에 이제 케어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다친 애들이나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몰랐는데 뛰고 나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AT 룸에 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애들을 케어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대체로 예전부터 아파왔던 애들은 카이로테라피 목적으로 아이스 베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스백을 준다거나 그런 거를 하죠. 그게 이제 대체로 루틴이죠. 평일에 있는 이제 연습 때. 그렇죠. 근데 또 게임 때는 다르고 게임 때는 한 9시, 10시가 될 수도 있고 끝나는 시간이. 그렇죠. 게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게임은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고 그쵸. 그리고 기관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게 어떤 학교냐 그리고 어떤 세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그거잖아요. 몇 개의 게임이 있냐 하루에.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건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팀 스케줄 많이 따라가죠. 팀에서 뭐 라커룸에 몇 시까지 준비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저희는 들어가서 뭐 애들을 치료를 먼저 시킨다거나 맞아요. 그리고 치료를 먼저 시키고 애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면 이제 테이핑 들어가죠. 최대한 미루는 게 좋잖아요. 테이핑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던 인바이런먼트 체크, 그 환경 체크를 들어가죠. 뭐 필드 상태는 어떤지, 날씨는 어때서 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게임 때는 정말 그 응급 상황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애들이 또 더 플레이를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크러치나 아니면은 브레이스 혹은 뭐 백힘 스플린트 이런 것들 다 들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가는. 그렇죠. 그걸 항상 거의 그 스포츠마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 가져가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그쵸. 스포츠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팩트가 많은 스포츠였으니까 그 안면 브레이스를 또 챙겨갔었어요. 항상 혹시 몰라서 그랬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응급 조치 가방 있잖아요. AED가 들어있고 옥시전 탱크 들어있고 타프 들어있고 그쵸. 그거는 항상 연습 때도 챙겨 다니는 거지만 그걸 챙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키를 커버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게 이제 하키는 어깨에 부상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 패드를 맞죠. 따로 그러니까 패드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트래블 경기 때. 그쵸. 게임은 이제 항상 또 긴장감. 게임 때 그것도 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테이블 항상. 테이블 들고 사람들 다니는 있죠. 분이 있죠. 그리고 게임 때는 이제 게임이 사실 진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긴장도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물론 연습 때도 다양한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게임 날은 확실히 좀 더 다들 팀 좀 더 자체의 준비를 많이 하죠. 긴장도 올라가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날 있었던 부상을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제가 말한 거에 따르면 이제 7시 반이나 7시에 끝이 나면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애들은 이제 떠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애들이 떠나면은 이제 하하하하. AT는 이제 남았죠, 일이. 그렇죠.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다큐멘테이션을 해야죠. 그렇죠. 환자 노트를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평일 프랙티스 게임 정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게임데이 때 어느 정도 스케줄인지 어떤 일정을 따르는지 얘기했고 아니 스탑. 뭐요? 칼리지 세팅도 얘기해 주셔야죠. 칼리지는 이제 애들이 수업을 자기가 짜잖아요, 스케줄을.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칼리지는 이제 그
그걸 합니다. 약속 시간을 잡아서 그러니까 치료 시간을 미리 정해서 그때 들어오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가능한 시간대를 오픈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서 스케줄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부위나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요즘은 더 선호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정해진 시간이 뭐 9시부터 보통 근무하면 9시부터 한 뭐 4시, 5시 그리고 연습 따라 물론 다르고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주 40시간 정도를 보통 AT들이 일을 하죠. 연습 시간은 똑같고 연습 전후로 케어하는 게 똑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진짜 조금 더 넓은 시간대에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쵸. 그리고 저는 맞아요. 정말 약속 잡아서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애들이 뭐가 필요한지 선수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네, 정말 디테일하게 케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는 정말 워크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순발력이에요, 그건 정말, 진짜. 예, 정말 애들이 말도 없이 그냥 훅 들어와요. 맞죠, 맞죠.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여야 돼요. 음, 그게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컬리지 세팅하고 맞죠. 하이스쿨.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케어를 좀 더 해주고 싶은데 그 케어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그게 대충 이렇게 보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일상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프시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애들이 또 그 선수들이 뭐 프로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제 연습이 없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휴가인 기간들이야. 그럴 때는 이제 선수 트레이너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행정을 다듬거나 아니면은 세팅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남아있던 노트 테이킹을 다큐멘테이션 마저 남기거나 하겠죠. 혹은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신체 검사나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기도 하죠. 맞아요. 그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PP라고 그렇죠. 이제 뭐 시즌 전에 시작하기 사전 검사. 전에 사전 검사, 사전 신체 검사죠. 사전 신체 검사를 하죠. 그게 거의 필수로 하죠. 네, 그렇죠. 무조건이 스포츠를 참여하기 전에 그렇죠. 음. 학교마다 또 이게 이 룰이 달라서. 룰이 달라서 그런데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런 식이죠. 그런 것들을 쳐내는 기간이 오프 시즌이고 뭐 그렇게 하고 나면 1년이 지납니다. 순삭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AT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 된 건가.